그날 밤 저는 결국 그 여자와 모텔 방 안에서 얽히고 말았습니다. 49세 윤 여사는 제 몸을 끌어안으며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그녀의 체온에 온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죠. 방음이 되지 않는 낡은 모텔병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새어나갔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겨우 일주일 전 가을밤 놀이터 벤치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37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건물 시설 관리와 민원 응대가 주 업무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월급은 넉넉하지 않지만 야근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편안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치게 되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는 밤, 저는 단지 내부를 점검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놀이터를 지나치려는데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주민 한 분이 잠깐 쉬고 계신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의식을 잃은 듯 벤치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코를 찌르는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밤늦게 술에 취한 주민들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들이었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계절인데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려보시라고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 여자분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답을 해서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겨우겨우 돈과 호수를 물어낸 뒤 저는 그분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여자분을 부축해 걸어가는데 키가 165cm 정도는 되어 보였고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현관문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만취 상태로 제게 엎혀온 엄마의 꼴이 한심했는지 그 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여사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살짝 실망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쯤 관리사무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윤 여사가 맞았거든요. 하지만 낮에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죠. 윤 여사는 제 얼굴을 보고는 민망한 듯 웃으면서 며칠 전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 준 직원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신세를 많이 졌다며 바카스 한 박스를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윤 여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분위기에 취해 과음했다면서 평소엔 절대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술에 취해 동네 놀이터 벤치에서 잠이 들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는 날도 있는 거니
개의치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살짝 어색한 대화가 몇 마디 더 오고 갔죠. 대화를 나누면서 윤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러더니 이 아파트에 이렇게 젊은 직원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그분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 여사는 맨정신으로 저를 처음 봤을 때 조금 끌렸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인물은 썩 내세울 게 없지만 체격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런 점이 윤 여사에게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약간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마무리되었어요. 그 후로 근무를 서면서 윤 여사를 종종 마주치게 되었는데 바카스를 얻어먹기도 했고 그날의 해프닝도 기억이 나서 저는 윤 여사를 볼 때면 반갑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윤 여사도 저와 몇 번 마주치면서 살짝 웃어주기도 하고 수고하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마주칠 때마다 윤 여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계속 받았어요. 먼저 들이대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동네 주민이고 또 남편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근무를 서면서 저녁에 순찰을 돌고 있던 중이었죠. 어둑어둑해졌을 때 관리사무소 앞에서 윤 여사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윤 여사는 저를 보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저도 저녁 드셨냐며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다가 윤 여사가 머뭇거리는 듯 싶더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네에 커피 괜찮게 하는 카페가 한 군데 있는데 쉬는 날 커피 한 잔 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윤 여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느낌이 맞았던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이 든 여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윤 여사하고는 커피 한 잔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조금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외모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듯했고 윤 여사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왔으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좋다며 말이 나온 김에 내일 보자고 했더니 윤 여사는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으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내일 교대하고 시간 될 때 연락하자면서요. 그렇게 저는 윤 여사와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다음 날 교대를 하고 집에 가서 최대한 깔끔한 옷으로 차려입고는 윤 여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날 윤 여사는 단정한 세미 정장 차림으로 나왔는데 뒷모습만 봐서는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윤 여사는 어제 이야기했던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커피를 시켜놓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49세라는 윤 여사는 남편과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 하나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윤 여사와의 대화는 즐거운 편이었습니다. 말주변이 썩 좋지 못한 저는 윤 여사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윤 여사의 호감을 더 산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며 윤 여사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웃긴 이야기를 할 때는 은근슬쩍 제 팔을 터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 반응을 살피기도 했는데 윤 여사는 저와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에 윤 여사는 저와 잘 통하는 기분이라면서 오늘 만난 김에 자리를 옮겨서 간단히 술 한잔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내심 기다리던 바였죠. 활짝 웃으면서 맛있는 커피를 사주셨으니
저녁이랑 술은 제가 대접하고 싶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윤 여사는 술을 마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저와 시간을 더 보내게 된 것이 좋은 건지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진 듯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한적한 술집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역시나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조금씩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잠시 후에 살짝 술 기운이 오른 윤 여사는 고백할 게 있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몇 년 전에 이혼하고는 남자를 못 만난 지가 한참 되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술 기운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서 저처럼 젊고 건장해 보이는 남자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속내를 말하더라고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기도 했어요. 윤 여사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자기가 해퍼 보일까봐 걱정스럽다고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젊은 남자인 저와 같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게 되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서 진심을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윤 여사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니 갑자기 불끈하면서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윤 여사 손을 잡고는 윤 여사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저도 달아오르는 기분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하고는 살며시 윤 여사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우리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잡고는 남은 술을 마저 마시면서 설레는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살짝살짝 스킨십을 하면서 끈적한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옮기기로 했고 저는 윤 여사에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못 참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가게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술이 살짝 취해 있던 윤 여사는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너무 다부지다고 연신 감탄을 하면서 한껏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저도 더 흥분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그렇게 윤 여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죠. 윤 여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할 정도였어요. 격한 순간에는 더욱 감정이 고조되었고 살면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도 더 달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는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찌나 격한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 번 거듭한 후 저는 살짝 잠이 들기도 했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윤 여사는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깨우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 봐야 한다고 했고 윤 여사는 살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밤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교태를 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도 저와 이렇게 연애를 종종 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윤 여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니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윤 여사와 연애하는 게 만족스러웠다고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 달려가겠다고 넉살 좋게 대답을 해주었죠. 그렇게 방을 나서기 전 윤 여사는 제 목을 끌어안고는 깊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오늘 자기를 만족시켜줘서 고맙다면서요. 어찌나 저돌적인지 살짝 놀라기도 했네요. 그렇게 밤거리를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저는 윤 여사를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술도 깰 겸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제 월세방으로 걸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윤 여사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간만에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몇 시간을 힘을 쏙 빼버린 탓에 몸에 기운이 없는 기분이기도 했네요. 그날 이후로 윤 여사는 저를 애인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고, 제가 근무할 때는 오며 가며 들러서 간식거리를 주고 가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쉬는 날에는 윤 여사와 온밀하게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는 저와 연애를 할 때면 정말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즐기곤 했죠. 이혼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은 건지 궁금할 정도로 윤 여사는 사랑에 적극적인 타입이었어요. 어떤 날은 만나자마자 종일 모텔에서 뒹굴거리기만 한 날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특히 술이라도 간단히 한 잔 마신 날은 윤 여사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달려들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윤 여사는 조금 진정이 되곤 했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인 제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윤 여사는 언젠가부터 은근슬쩍 저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친밀한 순간에는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윤 여사에게 그런 호칭을 듣는 게 오히려 야하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와 짧게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이틀 교대를 하다 보니 길게는 다녀올 수가 없고 해서 짧게 하루만 자고 오기로 하고 강릉 바닷가로 떠나게 되었죠. 저는 차가 없어서 윤 여사 차를 끌고 우리는 떠나게 되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간만에 여행이 참 설레더라고요. 차창 밖 풍경도 윤 여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전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윤 여사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었는지 엄청 들떠서는 막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저와 바다 구경도 와보고 너무 행복하다면서요. 막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뽀뽀를 하기도 했고, 대담하게 장난스럽게 터치하면서 이따 저녁에 보자고 노골적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 구경도 실컷 하면서 간만에 코에 바람을 조금 넣어줬어요. 연상인 윤 여사와 이렇게 바다에 데이트를 하러 왔다는 것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남녀관계의 나이 차이가 뭐 중요한가요? 서로가 좋아하고 함께하는 순간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한참을 바닷가를 돌아다녔고, 우리는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당연히 회 한 접시 해줘야 하잖아요. 어디가 괜찮을까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많아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윤 여사는 역시나 저보고 술 한 잔 해도 되겠냐며 묻길래 그러시라고 했어요. 저야 운전을 해야 하니 못 마시지만 윤 여사라도 마시면 좋잖아요. 대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저희를 계속 힐끗거리면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몇 번 마주쳤을 때 저는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아줌마는 저희가 너무 다정해 보여서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서 자꾸 눈길이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푼수 같은 건지 아니면 오지랖이 넓은 건지 참 못 말리는 아줌마였던 셈이죠. 그 말에 저는 사귀는 사이라고 말을 하고는 윤 여사를 슬쩍 쳐다봤는데, 사귀는 사이라고 말을 해준 제가 고마웠던지 윤 여사는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얼핏 보면 모자지간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마 윤 여사도 남들의 그런 시선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사귀는 사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니 기분이 참 좋았나 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윤 여사는 저에게 더 교태를 부려대기 시작했어요. 사귀자는 말도 안 해놓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커플이라고 해버리면 어쩌냐고 막 장난을 치기도 했죠. 할 거 안 할 거 다 한 사이인데 사귀는 게 아니면 뭐냐고 저는 장난에 받아쳤습니다. 그런 해프닝 때문에 윤 여사는 기분이 한껏 업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은 정말 저를 어찌나 정성스레 사랑해 주는지 황홀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든 그 순간들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돌아오는 길에 윤 여사와 저는 더 다정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윤 여사는 저에게 푹 빠져서 잘해주기는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저 즐기는 사이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왠지 여행 이후에는 더 깊은 사이가 된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밤새 힘을 뺀 탓에 올라오는 길에 피곤해서 힘이 들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윤 여사와의 연애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엄마처럼 친구처럼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밤이면 아주 요부가 되어서는 저를 즐겁게 해주는 윤 여사 덕분에 제 일상도 즐거움으로 가득해졌죠.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최근에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연상연하 커플이 꽤나 괜찮은 것 같다는 것이죠. 윤 여사 같은 분들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존재하니까요. 우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애에서 솔직합니다. 젊은 여자들처럼 쓸데없이 밀당하거나 속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표현하죠. 그런 솔직함이 연애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치 보느라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대화가 깊이가 있어요. 세상 물정도 잘 아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아시니까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위로도 잘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윤 여사 같은 분들은 연애에 진심이에요. 젊을 때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에 충실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걸 느낄 때도 있고 아마 모자지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남의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윤 여사도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늙어 보일까봐, 제가 나중에 더 젊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윤 여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윤 여사라는 사람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윤 여사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요즘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도 윤 여사 생각에 미소가 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어디로 데이트를 갈지 상상하면서 말이죠. 윤 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오시면서 보고 싶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간질간질해집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윤 여사는 저에게 연애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셨고, 저는 윤 여사에게 젊음과 활력을 선물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윤 여사와의 연애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짧잖아요. 남의 눈치 보고 망설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추구하는 게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여사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든 주변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 차이 나는 연애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지입니다. 그게 갖춰져 있다면 나이 차이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차이가 있는 연애는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배울 점이 많아서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윤 여사와 저처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